안녕하세요. 강쌤 GRE 아규먼트의 강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규먼트 태스크 4가지 유형의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제 찾는 10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 찾는 10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공식은 원인과 결과의 가정입니다. 즉,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에 있는 것을 마치 원인과 결과로 가정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하죠. 두 번째, 주어진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증거 외에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공식 3입니다.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비슷하다는 가정입니다. 서로 비슷할 수도 있지만 비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비슷하지 않은데 서로 비교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겉과 속이 같을 것이라는 가정. 겉하고 속은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다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한 가정. 예를 들면 사람들의 성향이나 사물의 현상이나 추세 등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만 존재한다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점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단점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개념인데 이건 좀 약간 어려워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나 수입이나 생산성의 혼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자고요. 수입을 이익이라고 가정하는 건데 원래 이익은 수입 빼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이익은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수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생산량을 생산성이라고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생산성은 생산량 나누기 노동시간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부의 그 양이고요. 공부의 질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혼동하는 경우들이 실제 문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함을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형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고 왜 너는 이상형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는 경우는 이상형과 실제 결혼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실험 상황과 실제 상황이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실험 상황하고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죠. 모든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걸 실험 상황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제 찾는 10가지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1, 원인과 결과의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가지 사항들을 원인과 결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객관적 사실이 주어지고요.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전제는 사실과 주장의 연관성을 따지면 전제가 이제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빵집에서는 유화제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빵은 안전하다. 안전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건 주장일 뿐입니다.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실과 이 주장의 연관성은 뭐죠? 우리 빵은 유화제를 쓰지 않아서 안전하다. 그렇죠. 예. 우리 빵은 유화제를 쓰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제는 유화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식 2, 주어진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증거 외에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고 성급한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주어지고요. 그걸 이용해서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객관적 사실에 주어진 증거가 있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삼성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도 성공할 것이다.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분야에 진출해도 될 거다. 성공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전제는 뭐냐 하는 거죠. 전제는
기존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분야의 조건들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걸 확인하자고요. 자, 그다음 보자고요. 공식 3번입니다.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비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도시나 두 회사, 두 학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류가 이제 나는 거죠. 좋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전제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영희는 강쌤 GRE 라이팅 인강 수업을 듣고 5.0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 주장을 하는 거죠. 철수도 강쌤 GRE 라이팅 수업을 들으면 5.0 받을 것이다. 이건 주장이에요. 그러면 전제는 뭐죠? 영희와 철수의 영어 실력은 비슷하다. 예, 같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영희와 철수는 같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슷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같은 조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공식 4번 겉과 속이 같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현상과 그 이면에 있는 속성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겉에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현상 이거를 보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 전제는 겉에 드러나는 현상과 그 이면의 속성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해피 레스토랑이라는 이런 음식점에서 버터를 마가린으로 바꿨을 때 5% 고객만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보고 그 영업부장이 주장하는 겁니다. 매니저가 주장하는 경우네요. 매니저는 고객 95%가 그 정책에 만족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주장이죠. 예, 5%만 항의했다고 해서 불평했다고 해서 95%가 다 만족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제는 고객의 겉에 드러난 모습과 마음속 모습이 똑같으니까 5%만 불평했다는 건 95%가 만족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공식 5번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 두 가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예. 자, 하지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수 있고요. 전체가 부분에 적용될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고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예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보자고요. 안개가 자주 끼는 도로에 맞는 정책은 낮에도 전조등을 켜라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정책을 이제 피고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그 도로 정책은 보통 도로에는 맞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부분이 전체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예입니다. 출산율인데 미국의 그 전국적인 출산율은 낮아요. 하지만 인디언 보호구역의 출산율은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출산율을 부분적인 지역의 출산율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그 사실 이렇게 나오면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 부분과 전체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6번을 보자고요. 이 현상이나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과거의 현상, 과거의 추세가 현재도 지속될 거다라는 것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현상이나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거. 이건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나 자연현상이나 사회적인 추세가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전제는 현상이나 추세가 지속될 거다. 시간 관련해서 전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자고요. 20년 이상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 왔다. 사실입니다. 예. 이걸 바탕으로 주장하는 거죠.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주장이죠. 예. 여기서 전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예, 오를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자, 우선 공식 7번 장점만 존재한다는 가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고요. 어떤 정책이나 결정의 장점만 고려하고 단점을 무시하는 경우에 이 가정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주장, 예. 이렇게 사실과 주장을 연결하면서 그 전제는 그 정책이나 결정이 장점이 아주 크고 단점은 고려를 하지 않는 거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정책이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 정책의 장점만 고려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이게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정책은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부각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공식 8번입니다. 경제 개념, 이익, 수입, 생산성의 혼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혼동하는 거냐면 수입과 이익의 혼동, 가격과 수입의 혼동, 생산량과 생산성의 혼동인데 이 개념 다 다르죠. 자, 하나씩 보자고요. 수입을 이익이라고 혼동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익은 수입 빼기 비용이에요. 이익과 수입이 똑같지가 않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수입이라고 가정하는 건데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하고 수입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생산성이라고 혼동하는 거다. 이 혼동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 생산성은 생산량 나누기 노동 시간이에요. 공부 많이 하면 공부 10시간 하니까 점수 올라가겠다. 근데 그 양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질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생산량이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과 생산성은 다른 개념인 거죠. 좋아요. 자,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때 전제는 수입을 이익이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가격을 수입이라고 가정하거나 생산량을 생산성이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식 9번입니다. 조함을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묻고 그것을 해석할 때는 선호를 물었는데 행동으로 파악해버린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랑 행동은 다르잖아요. 이상형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장동건이요. 예. 그러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장동건이지만 실제 결혼하는 사람은 장동건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좋아함과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요. 자, 두 친구의 대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친구예요. 민영이 친구 정민에게 묻습니다. 어떤 과일 좋아해? 딸기 좋아해. 근데 다음날 정민이가 포도 먹는 모습을 보고 따지듯 이제 묻는 겁니다. 너 어제 딸기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왜 오늘 포도 먹고 있니? 라고 하면 이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거랑 실제 행동은 또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딸기를 좋아하지만 딸기 없어서 이제 못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주장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제를 좋아함과 실제 행동을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어떤 사실을 놓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식 10번입니다. 실험 상황과 실제 상황이 같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실험 조건과 실제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고 실험 결과가 실제 상황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험 조건과 실제 조건이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험 조건은 통제할 수 있는데 실제 조건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제 상황과 같기 때문에 실제 적용해도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실험 상황, 실제 상황이 같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심장치료제 LRD는 동물 임상 실험을 통과했다.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의 심장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그렇게 시행했대요. 예, 그랬더니 전제는 이제 실험과 상황이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서 시행했는데 2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조사해 봤더니요. 인간의 질병은 3만 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동물 질병은 인간의 질병의 2%도 안 돼요. 350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임상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죠?